2022학년도 인주중학교 학부모총회 방송 시청을 위해 입장해 주신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부모총회가 잠시 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청탁금지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2시 30분부터 학부모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 교육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시며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쉽지 않으시죠? 부모의 감정적인 대응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쉼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차분히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해주세요. 생활 속 소중한 경험으로 아이가 자랍니다.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보건복지부.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설레도 보고 싶고 밤새 준비한 여행으로 추억도 쌓고 싶고 예쁘게 머리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일도 하고 싶지 않니? 수고했어. 축하해.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포기하지 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본격적으로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합주 공연을 하지 못했던
인주중학교 오케스트라의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전문 녹음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녹음 작업을 진행한 후 학교 곳곳의 예쁜 장소에서 연주 모습을 촬영하여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격려와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무기획부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사회를 맡은 인주중학교 3학년 부장 강석진입니다. 잠시 후에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19가 개선되어 학부모님을 학교 강당에 모시고 학부모 총회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우나마 온라인 방송을 통해 학부모 총회를 진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지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명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을 PPT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교 교감 선생님
최영민 교감쌤이십니다. 행정실장님은 김명유 실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선생님 소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간 제약으로 PPT로 교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업무를 맡아주실 부장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 부장님의 도덕과 오기숙 선생님입니다. 배움연구부장의 한문과 이소화 선생님입니다. 생활안전부장의 체육과 신현숙 선생님입니다. 학생자치부장의 영어과 강태인 선생님입니다. 미래교육부장의 국어과 이보결 선생님입니다. 인성복지부장의 사회과 곽은주 선생님입니다. 스마트정보부장의 과학과 김광수 선생님입니다. 문화예술부장의 수학과 김진흥 선생님입니다. 진로진학상담부장의 미술과 한혜선 선생님입니다. 1학년 부장교사의 국어과 원현희 선생님입니다. 2학년 부장교사의 중국어과 신수빈 선생님입니다. 3학년 부장교사의 국어과 강석진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박채린 사회과 선생님입니다. 1학년 2반 수학과 김효정 선생님입니다. 1학년 3반 김민정 과학과 선생님입니다. 1학년 4반 음악과 최영은 선생님입니다. 1학년 5반 영어과 서희진 선생님입니다. 1학년 6반 기술과의 윤희정 선생님입니다. 1학년 7반 과학과 김승수 선생님입니다. 1학년 8반 국어과 허진선 선생님입니다. 1학년 9반 기술과 이상민 선생님입니다. 1학년 10반 영어과 이승현 선생님입니다. 특수학급의 김영민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학년 1반 국어과 이승현 선생님입니다. 2학년 2반 과학과 김민재 선생님입니다. 2학년 3반 국어과 주수현 선생님입니다. 2학년 4반 정보과 심현준 선생님입니다. 2학년 5반 수학과 조현진 선생님입니다. 2학년 6반 미술과 조원주 선생님입니다. 2학년 7반 역사과 이명환 선생님입니다. 2학년 8반 수학과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2학년 9반 체육과 박소미 선생님입니다. 2학년 10반 음악과 김수림 선생님입니다. 특수학급의
이예원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3학년 담임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학년 1반 수학과 김수은 선생님입니다. 3학년 2반 과학과 박미경 선생님입니다. 3학년 3반 미술과 조아라 선생님입니다. 3학년 4반 사회과 임지훈 선생님입니다. 3학년 5반 영어과 김가영 선생님입니다. 3학년 6반 체육과 김동현 선생님입니다. 3학년 7반 국어과 최근아 선생님입니다. 3학년 8반 가정과 김규리 선생님입니다. 3학년 9반 역사과 김성온 선생님입니다. 3학년 10반 수학과 김미경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교과 전담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과정 복정화 선생님입니다. 영어과 조수진 선생님입니다. 네, 역시 영어과 소민지 선생님입니다. 과학과 윤현선 선생님입니다. 체육과 박형철 선생님입니다. 도덕과 조은영 선생님입니다. 장현아 사서 선생님입니다. 정혜경 상담 선생님입니다. 김은숙 보건 선생님입니다. 강민주 보건 선생님입니다. 정미경 영양사 선생님입니다. 임순희 교육복지사 선생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샛별 역도부 코치님입니다. 다음은 김경주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봄의 따스한 기운이 생명체에 활력을 주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를 극복해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에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리라 기대합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수업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하여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의 공부에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신다면 더 힘을 얻어 열심히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학습에 많은 응원과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배움을 즐길 줄 알고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혁신적 포용 인재가 되어 미래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거짓 없는 믿음직한 사람,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행정실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실장 김명유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을 위한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자문기구로 우리 학교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의원 2명,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부모위원은 정수와 동일한 6명이 입후보 등록을 하였고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신 학부모위원 6분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형 위원입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김종기 의원입니다. 송연신 의원입니다. 이영주 의원입니다. 최기숙 의원입니다. 학부모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응원과 큰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인주중학교 학부모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2022학년도 학부모 담당 부서 곽은주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본교 학부모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으로 총 5명입니다. 임원 5명 선출에 모두 5명이 출마하였는데 학부모의 임원 직위 정수와 후보자의 임원 직위 정수가 동일하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5명 모두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원진 소개와 함께 출마의 변을 PPT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는 회장 김혜진 학부모님, 부회장의 신현진, 김은숙 학부모님, 감사의 조미선, 황은경 학부모님이십니다. 각 가정에서 학부모의 임원으로 선출되신 임원님들께 마음속으로 큰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모의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요 교육활동 안내 및 연수가 있겠습니다. 연수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운받으셔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부모 연수 자료를 요약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업무를 맡아주실 부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 부장님의 도덕과 오기숙 선생님입니다. 배움연구부장의 한문과 이소화 선생님입니다. 생활안전부장의 체육과 신현숙 선생님입니다. 학생자치부장의 영어과 강태인 선생님입니다. 미래교육부장의 국어과 이보결 선생님입니다. 인성복지부장의 사회과 곽은주 선생님입니다. 스마트정보부장의 과학과 김광수 선생님입니다. 문화예술부장의 수학과 김진흥 선생님입니다. 진로진학상담부장의 미술과 한혜선 선생님입니다. 1학년 부장교사의 국어과 원현희 선생님입니다. 2학년 부장교사의 중국어과 신수빈 선생님입니다. 3학년
부장교사의 국어과 강석진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박채린 사회과 선생님입니다. 1학년 2반 수학과 김효정 선생님입니다. 1학년 3반 김민정 과학과 선생님입니다. 1학년 4반 음악과 최영은 선생님입니다. 1학년 5반 영어과 서희진 선생님입니다. 1학년 6반 기술과의 윤희정 선생님입니다. 1학년 7반 과학과 김승수 선생님입니다. 1학년 8반 국어과 허진선 선생님입니다. 1학년 9반 기술과 이상민 선생님입니다. 1학년 10반 영어과 이승현 선생님입니다. 특수학급의 김영민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1반 국어과 이승현 선생님입니다. 2학년 2반 과학과 김민재 선생님입니다. 2학년 3반 국어과 주수현 선생님입니다. 2학년 4반 정보과 심현준 선생님입니다. 2학년 5반 수학과 조현진 선생님입니다. 2학년 6반 미술과 조원주 선생님입니다. 2학년 7반 역사과 이명환 선생님입니다. 2학년 8반 수학과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2학년 9반 체육과 박소미 선생님입니다. 2학년 10반 음악과 김수림 선생님입니다. 특수학급의 이예원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학년 1반 수학과 김수은 선생님입니다. 3학년 2반 과학과 박미경 선생님입니다. 3학년 3반 미술과 조아라 선생님입니다. 3학년 4반 사회과 임지훈 선생님입니다. 3학년 5반 영어과 김가영 선생님입니다. 3학년 6반 체육과 김동현 선생님입니다. 3학년 7반 국어과 최근아 선생님입니다. 3학년 8반 가정과 김규리 선생님입니다. 3학년 9반 역사과 김성훈 선생님입니다. 3학년 10반 수학과 김미경 선생님입니다. 이어서 교과 전담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과정 복정화 선생님입니다. 영어과 조수진 선생님입니다. 네, 역시 영어과 소민지 선생님입니다. 과학과 윤현선 선생님입니다.
체육과 박형철 선생님입니다. 도덕과 조은영 선생님입니다. 장현아 사서 선생님입니다. 정혜경 상담 선생님입니다. 김은숙 보건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학교 주요 교육활동 안내 및 연수가 있겠습니다. 연수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운받으셔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부모 연수 자료를 요약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본교는 2003년 10월 22일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2004년 3월 1일 초대 교장 선생님이 취임한 이후 올해 2022년 3월 1일 제7대 김경주 교장 선생님께서 취임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비전은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학교 교훈인 슬기, 사랑, 창의를 지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특수학급 포함 총 31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944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교직원 56명, 일반직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기타 직군 28명으로 총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활동으로는 7개 교육혁신지구 4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지원 사업,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소프트웨어 AI 교육 중점학교 운영, 학교 자율동아리 활성화, 생태교실, 본봉, 텃밭 활용교육 등을 주요 교육활동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작년 제41회 인천광역시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2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졸업생은 일반고에 228명, 특성화고에 61명, 인천과학고 1명, 진산과학고 1명, 미추홀외고 1명, 인천외고 1명, 인천포스코고 2명, 인천예술고 2명, 인천해사고 1명, 마이스터고 1명, 학력인정 고등학교 2명으로 총 302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올해 본교 학사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은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14일간이고 겨울방학은 1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7일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계획함에 따라 일정이 이와 같이 예정되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기고사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편제 및 시간 배당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는 표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자료 파일에 또는 배부해드릴 인쇄물은 잘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표에서 각 과목별로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한 학기, 즉 17주를 기준으로 작성된 시간인 수입니다. 따라서 17이라고 써있는 과목은 일주일에
주당 1시간 수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34는 주당 2시간을, 51은 주당 3시간을, 68은 주당 4시간을 수업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과목별로 수업을 몇 시간을 수강하게 될지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안내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휴업일에는 최대 8시간 인정이 되며 수업이 있는 평일에는 8시간에서 수업 시수를 제외한 수업 봉사시간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이 5시간이 있다면 봉사시간은 3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업이 7교시까지 있다면 봉사시간은 최대 1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절차를 꼭 확인해 주시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진행하는 기초학력 학습 지원 교내 방과 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는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 종합 클리닉 센터, 인하대학교 학생의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인 대학생 멘토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평화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우리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은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공공성과 주권의식의 함양, 폭력 따돌림 없는 평화로운 교실 문화 조성 등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본교는 평화로운 교실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가정평화를 위한 효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육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공시 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4월, 5월, 9월 정시 공시와 수시 공시가 있습니다. 인주중학교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지정학교로 등교맞이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예전과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또한 인주중학교는 다양한 학생 중심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주중학교 모든 교직원은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실 및 학교시설 방역활동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방역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급증으로 학교 방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등교 지침에 의하면 가족이 확진되어도 자가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이 확진될 경우 시간차를 두고 돌아가며 확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진자가 등교하게 되는 경우 그 반 학생들 전부가 7일 동안 자가키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방역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유형 및 입학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는 고입 전형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중 한 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불합격한 경우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제2지방부터 배정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은 총 300점 만점으로 교과 성적, 출결 상황, 행동 발달 성적,
자율동아리, 진로 활동 성적, 봉사활동 성적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1학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서로 배려하며 책임을 다하는 우리라는 학년 중점 목표를 위해 배려와 책임을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1학년은 자유학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년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하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년은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4개의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자유학기 시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학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은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2학년이라는 중점 목표 아래 존중과 책임을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2학년은 1학기에 자유학년 연계학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 연계학기는 1학년이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년제와 달리 내신이 고입에 적용되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자유학기 연계학기는 국어, 과학, 영어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학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은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는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중점 목표 아래 열정과 협력을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안내입니다. 자살의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런 의도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잘 알아채고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만 아이의 삶의 의지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시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살 징후 알림이 어플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안내입니다. 부정적인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면역력이 약하고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생긴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보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주요 교육활동 안내 및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소화 연구부장님께서 2022학년도 원격 수업과 관련해 연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인주중학교 원격 수업을 안내드릴 배움연구부장 이소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 원격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원격 수업 플랫폼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즈는 오피스 365 프로그램 및 전화, 채팅, 실시간 화상, 모듬 활동,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누적 기록과 다양한 과제 제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앱들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인 만큼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자신의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는 웹카메라와 목소리 전달이 가능한 마이크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필요하며 원격 수업인 만큼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핸드폰보다는 PC를 활용해서 수업을 받아야만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출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원격 수업 출결 처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침과 2022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바탕으로 해서 원칙이 정해졌음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등교 기간 중에 등교 중지 학생, 즉 확진, 자가격리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학습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학습은 재수할 수 있지만 출석 처리 대상이 아님, 즉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출결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이 사전에 학교에 연락을 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사전에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불량, 기기의 문제로 인해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과 담당 교사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고 대체학습 과제를 부여받아 수업 당일 포함 3일 이내에 과제를 제출해야만 출석 처리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원격 수업 기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정학습은 허가되지 않음 또한 안내드립니다. 출석 확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모습, 음성, 댓글, 채팅 기록, 그리고 시스템에 남는 다양한 학생의 기록과 개개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출결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평가 및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활동 수행 과정이 교사가 관찰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면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더불어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원격 수업 시 준수사항,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사의 수업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수업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의 초상권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팀즈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알림을 켜놓고 자동 로그인 상태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가 연락을 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다면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 만큼 학생들이 카메라와 마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원격 수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숙 생활안전부장님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안전부 교사 신현숙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난은 괜찮을까요? 아래 사례를 보시면 의자를 앉으려 할 때 의자를 빼내서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꼬리뼈 골절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피해 학생이 의자에 앉으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저앉게 하려는 의도로 의자를 뺀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가해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력행사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네, 이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자를 빼면 다친다는 것을 알고도 장난으로 했던 행동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학교폭력으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나친 장난은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우리 자녀가 어떠한 상황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일 경우 피해 학생의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거나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불안해 보이는 등의 심리적으로 달라진 점을 감지를 하셔야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학생의 행동을 잘 관찰하시고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의 징후는 학교폭력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다면 대화를 많이 나눠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피해 학생이라면 먼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차분히 대화를 하시고 자녀의 말에 공감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또는 네가 맞았으니까 너도 때려라. 이런 식의 발언은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녀가 가해 학생이 된다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시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자녀와 함께 사과를 하고 상담과 봉사 등의 성장 기회를 주어서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학교 내에서 가해, 피해 학생 조치를 결정을 하였으나 2020년도 이후에는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처리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시행하여 교육적 회복을 지원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피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된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지체 없이 분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안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테두리 안쪽이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 과정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것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우관계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적 조치를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4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호행위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가 아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 처리 과정입니다. 왼쪽 빨간색 테두리가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처리 과정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목록표를 보시면 피해 학생 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 조치를 실시하게 되고 1호에서 6호에 맞게 보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가해 학생은 선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호에서 9호까지 선도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중학교는 9호 조치는 없고 8호 조치까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하여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 학생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우리 학생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사안으로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쌍방사안인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가해와 피해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의 경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학생이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쌍방사안은 가해와 피해가 모두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피해 학생의 상담 비용이나 치료비의 부담은 가해 학생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는 안전공제회에서 비용을 청구하여 치료를 받고 안전공제회에서는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모든 치료비는 가해 학생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폭력 사안의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조치 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사항은 4, 5, 6, 7, 8호에 대한 조치 사항은 즉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의 조치 사항, 즉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에 대한 조치 사항은 다른 폭력 사항으로 가해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조건부로 기재 유보를 합니다. 기재를 유보한다는 내용은 기재를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해 조치를 받게 되면 기존의 기재가 유보됐던 조치까지 모두 기재가 됩니다. 학교폭력은 부모님의 관심과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라서, 사소한 장난, 욱해서, 괴롭혀도 폭력임을 가르쳐 주시고 언어 순화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 다투는 일이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부모님께서 배려와 이해, 공감하는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우선 현장을 피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한 자녀의 담임교사와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녀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자녀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주중학교는 내실 있는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며 공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담임선생님들께서 학부모 상담 주간을 활용하여 205명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